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매점 개점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소매점포의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소매점포의 어떤 개점 전략을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포의 개점의 의의, 점포를 어떤 소매점을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환경 분석을 해서 내가 펫 매장을 오픈하기로 했다면 그 아이템의 펫샵에 잘 될 만한 정확한 입지를 선정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점포를 구하는 것, 이런 것까지가 어떤 점포 개점인데, 이런 어떤 점포 개점의 과정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오픈을 해야지, 점포를 개설해야지, 펫샵을 만약에 펫샵을 하기로 했다면 펫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비용이 발생되거나 어떤 창업에 대한 기회가 아, 놓쳐서 어떤 위험을 빠뜨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포를 개점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여기에서는 소매점에 개점을 하기 위해서는 점포에 대한 개점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포 소매점을 오픈한다고 하는 거, 여기서 개점이라고 하는 거, 오픈한다고 하는 거는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창업에 필요한 자본이라든지 인력, 그 다음에 설비, 경영 자원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어떤 개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은 어떤 사전에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찾고자 창업을 하는데,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창업이 이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으로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창업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가지고 어떤 그 창업의 준비를 가지고 어떤 그 과정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프로세스를 이해한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개점하는 것은 어떤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펫샵을 창업하겠다면 펫샵을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점포를 개설하기로 해서 점포를 창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어떤 성공보다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도 들고 또 점포를 오픈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이 많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점포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점포의 개점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환경 분석과 아이템 선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 3단계는 이제 어떤 장소를 선정하면 인테리어라든지 초도 분량, 네 번째 단계는 가격, 인력 배치, 5번째는 매장 오픈, 이런 단계인데,
1단계에서는 환경 분석을 해보는 거다. 그래서 패시샵을 오픈해서 패시샵에 대한 환경 분석. 그래서 어떤 내가 패시샵을 하는데 적절한 어떤 뭐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나의 적성이 맞는지, 그런 부분, 특히 적성이라든지 자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어떤 창업자에 대한 환경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원 가능한 창업 자금을 고려하고 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다. 창업을 한다고 해서 적성에 맞고 또 한번 창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뭐 이렇게 재미나게 일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바로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10여 년, 그리고 더 길게는 뭐 몇십 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도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떤 정부의 지원 자금, 사업계획서라는 용도가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창업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펫샵을 창업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펫샵을 창업하는데 내가 직접 창업할 것인지 아니면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것인지 뭐 아니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 이러한 방법을 어떤 결정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어떤 먼저 선행이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펫샵을 오픈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펫샵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픈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 이 펫샵을 특정한 장소에서 될 것인지 그 장소의 상권을 분석해보는 뭐 5,000세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고객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펫샵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근린 생활시설이 많이 있는 어떤 근린상가에서 한다든지 뭐 이러한 거를 그 근린상가의 상권을 좀 분석하는 거다.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여기에서 펫샵을 오픈했을 때 우리 고객이 올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고객이 어디까지가 우리 고객일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입지 선정 펫샵으로서의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인 것인지 그래서 펫샵으로 예를 들어서 펫샵을 오픈한다고 그럴 때는 입지로서는 펫 동물병원하고 같이 옆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펫을 산책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산책로와 개천이라든지 이런 산책로의 주변에 펫샵을 개설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 장소가 펫샵을 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실제로 여기다가 펫샵을 오픈하면 매출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오픈하고 나 보니까 손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펫샵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 원룸 세대 이런 부분이 좀 펫샵이 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노인분들처럼 좀 평형수가 어느 정도 된 사람 아파트 단지가 또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24평이라든지 17평형 이런 데에서 어린애들이 어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어떤 그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맞벌이 부부가 애들까지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펫까지 같이 살기에는 너무 또 환경적으로 열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타당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 분석, 입지 선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17평 정도에서 펫샵을 하는데 해서 펫 미용 부분에 한 5평 정도 하고 펫 용품이 한 5평 정도 하고 3평 정도는 계산대라든지 그 나머지는 동선 뭐 이렇게 점포를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점포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리고 기자재는 집기들은 어떻게 갖출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가지고 판매한 연후에 상품 대금을 줄 것인지, 뭐 이러한 어떤 그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도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점포를 오픈할 때 상품을 얼마 정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까지가 초도 물품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단계는 그러면 가격들을 어떻게 팔 것인지. 우리 점포에서는, 우리 펫샵에서는 뭐 어떤 그 간식을 만약에 다른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얼마에 파는데, 경쟁점은 얼마에 파는데 우리 점포에서는 얼마에 팔 것인지, 그다음에 사료하고 뭐 액세서리하고는 구분해서 한다든지, 사료를 주 아이템으로 판매할 경우는 사료는 좀 저가격으로 팔고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고가로 판다든지, 뭐 이런 가격 책정을 하고, 인력계 내가 혼자서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을 채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점포를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것인지 광고 홍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인허가, 어떤 판매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오픈을 준비해서 오픈하는. 그래서 개점 프로세스는 첫 번째, 만약에 점포를 개점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뭐 10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11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5단계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는 환경 분석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상권과 입지 타당성 분석, 3단계는 실제로 이제 결정이 됐으면 실내 인테리어, 기자재,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4단계는 오퍼레이션 부분, 5단계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 부분이 되겠죠. 점포를 이렇게 개점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입지 선정과 상권 분석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이런 거를 파악해야 점포의 크기라든지 취급하는 아이템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내가 우리 펫샵에서는 어느 정도의 아이템들을 구비해서 팔 것인지, 그리고 취급하려고 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애양을 어떤 점포의 애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어떤 점포를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를 폐쇄형 점포보다도 시스루라고 해서 밖에서 어떤 실내 안 공간이 다 보이도록 하는 점포를 많이 추구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우리 점포에 방문했을 때 들어오기 전에는 저 점포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번 입점을
점포에 방문한 고객들이 이 점포는 어떤 즐거움을 주는 점포라든지, 그다음에 펫샵 같은 경우는 다른 펫샵하고는 볼 수 없는 다른 상품들이 많이 있다, 구색이 많이 갖춰져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요 인력이라든지 어떤 소요 자금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지 소비자의 구매 습관 전망 및 경쟁 점포 등을 파악해서 소매상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 점포를 개점했을 때 손실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는 어떤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투자의 기본 계획. 어떤 투자의 기본 계획, 개점을 하려고 그러면 투자비가 얼마나 되는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투자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첫 번째는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대로 꼭 실행되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계획을 잘하면 로드맵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면 한 50% 이상이 거의 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길을 찾는 것보다는. 그런 것처럼 사업 계획서는 사업을 하는 어떤 지침서라는 거예요. 나침판하고 똑같은 거니까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면은 그 부분이 이 어떤 그 다른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선행 요건이 되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어떤 것을 넣느냐면 업체 현황, 그 다음에 창업자의, 그 다음에 사업의 개요, 뭐 펫샵을 한다든지, 펫샵을 하려면 시장 현황이 어떻다든지, 그 다음에 동종업계 현황, 만약에 펫샵을 하게 되면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펫샵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시장의 규모와 경쟁 관계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하고, 판매 계획,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계획, 인원 계획, 사람, 그 다음에 원부자재 조달 계획, 재무 계획, 자금 계획, 사업 추진 일정표, 부속 자료,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서를, 사업을 실질적으로 펫샵을 하기로 했으면 펫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 계획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가 정확하면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가 잘 돼 있으면 사업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위한 계획서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아주 계획서를 수립하다가 이 장소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어찌됐든 펫샵을 하게 되면 펫샵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거죠. 펫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사업의 개요, 시장의 현황, 동종업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매출 계획, 설비 투자 계획, 인원 조직 계획, 원부자재 조달 계획, 재무 계획, 자금 계획, 일정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유통관리사 시험에는 이제 각각 항목의 판매 계획이라고 하면 판매 계획이 판매 전략 및 판매 정책, 가격 정책, 수출 계획,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은 판매 계획이다. 설비 계획에는, 설비 계획 내에는 적정 규모 제조 설비 및 검사 설비 내역, 구입처, 수량, 가격 등이 포함된다. 각각 이렇게 어떤 서로 판매 계획과 설비 계획, 인원 계획을 각각 어떠한 것들이 다른 것인지를 좀 알면 되는 거죠. 재무 계획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손익분기점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재무 계획에 들어가는 거고, 자금 계획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상의 자금 계획이라고 하면 총 펫샵을 한다면 총 펫샵을 하는데 얼마의 자금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에서
총 사업 비용은 1억인데 타인 자본 5천만 원에서 자기 자본 5천만 원 한다. 그러면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출과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거죠.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패스샵을 오픈했을 때 소비자의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사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어떤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과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창업자가 어떤 그 매출은 이제 사업 어떤 수익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파악을 해보는 거고, 창업자가 창업 전 단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오퍼레이션 점포 운영을 어떤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막연하게 점포 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점포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실제로 점포 운영하는 것과는 갭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수익성의 영향 요소. 수익성, 그러니까 점포를 오픈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매출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수익성의 영향 요소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원재료비가 되겠죠. 원재료비. 뭐 소매점을 펫샵을 오픈한다 그러면 펫샵의 원재료비가 어떤 수익성이 가장 큰,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싸게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비가 수익성의 큰 요소다. 재료비를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근데 외식업의 경우에 매출액 대비 35%가 원재료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펫샵 같은 경우에도 소매점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받아다가 공산품이기 때문에 원재료비가 한 70% 정도 될 수 있겠죠. 인건비. 그 다음에 인건비도 수익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으면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출액 대비 20%를 넘으면 안 된다. 매출액 대비. 근데 특히 소매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10% 미만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10% 미만. 왜냐하면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률이 30%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 10% 주면 임대료 주고 인건비 주고 전기세 내고 뭐 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또 수익성이에요. 임대료가 너무 비싼지 어떤 고가인지 저가인지 이런 부분이, 임대료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만 10% 미만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소매점 같은 경우는 3일치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 매출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설이. 그러면 하루 매출이라면 30일, 그러니까 어떤 3.3%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5% 정도가 되면 되는 거죠. 임대료는. 그 다음에 관리비, 세금 같은 거 있죠. 전기세 뭐 이런. 그 다음에 공과금, 세금,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매출은 또 수익성의 원인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매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다음에 원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이런 수준이 되겠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출과 수익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매출이 높으면 수익도 높은 거겠죠. 그렇죠? 그 대신 매출에 주안점을 두냐, 수익 상승에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또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좀 수익은 좀 덜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출 볼륨을 높이고자 해서 저마진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상승이냐 수익 상승이냐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익성이 높은 구조를 점포 운영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출을 높이는 동시에 또 수익성을 관리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원가 절감 요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 이제 매출은 차별화된 상품 가치가 주도하니까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차별화된 상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매출을 높이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투자 기본적으로 매출을 한번 추정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펫 매장을 오픈을 한다고 그랬으면 실제로 이 펫 매장에서 매출이 얼마 될 것인지를 추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일련을 가정을 한번 좀 설명하면 첫 번째 모델 매장률을 적용해 보는 거야. 인근의 경쟁적이라든지 유사 지역의 어떤 내가 만약에 노원 지역에서 하기로 해서 노원과 유사한 지역의 어떤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데 유사한 지역의 매출을 가지고 노원 지역의 매출을 추정해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상 고객수 및 객단가를 적용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수가 몇 명 하겠으면 만약에 하루에 고객수가 100명 하기로 했는데 객단가가 2만 원이다. 그러면 100명에 2만 원이면 200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매출을 추정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별 정후비 산정을 해본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노원에서 오픈하게 돼서 뭐 상계 1동에서 얼마, 상계 2동 고객이 얼마, 상계 3동 고객이 얼마, 아니면 아파트 단지별로 A 아파트에서 얼마, B 아파트에서 얼마, C 아파트에서 얼마 이렇게 지역별로 자기 상권 내 지역별로 점유해서 매출을 산정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장 면적 점유율의 면적 점유율에 대한 방법. 만약에 50평이니까 500만 원, 100평이면 1000만 원 판다. 이렇게 매장 면적으로 어떤 그 매출액을 따져보는 방법.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먼저 상권 전체의 시장 규모를 따져보는 거다. 그래서 가구당 소매 매출액이 50만 원인데 가구가 25만 세대고 12개월이면 이쪽에 시장 전체는 1조 5천억이다. 그런데 1조 5천억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거가 1,500억이다. 그러면 1조 3천억이다. 그래서 1조 3천억 중에서 1조 3천억 중에서 내가 우리 점포에서 몇 퍼센트를 점유할 거냐. 11%를 점유해서 1,592억인데 1%를 점유하고만 뭐 어떤 150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지역 상권 내에 총 어떤 소매 매출에서 우리 점포가 얼마를 차지할 거냐 이러한 부분을 유출을 해본다는 거죠. 왜? 사업 타당성 분석이다. 투자의 기본 여행은 총 투자비를 기본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기술, 시장, 상품, 수익성, 안정성, 위험 정도 이런 거를 분석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사업 타당성 분석은 실질적으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창업자의 어떤 사업용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정성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라든지 매출액, 비용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세세하게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를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매점을 할 때는 정량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은 실제로 창업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소매점 점포를 개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소매점을 개점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일단 점포를 개점하는 것인데, 프로세스는 환경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상권과 입지 분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 기자재 초도 물량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4단계는 가격, 인력, 홍보 계획, 5단계는 교육 인허가 오픈 준비. 이제 일단 점포를 개점하려고 할 때 고려사항은 소매점이기 때문에 일단 입지 분석, 상권과 입지 분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점포의 레이아웃, 점포의 레이아웃. 세 번째는 어떤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인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지, 레이아웃, 소요 자금.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교통 문제, 소비자 구매 습관 전망, 경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입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는 것이다. 그다음에 투자의 기본 계획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매출과 수익성 분석, 어떤 획득 가능한 매출 추정,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거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사업계획서의 구성 항목, 이러한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될 항목, 이러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된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 항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